최송아의 홀리스틱 루틴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올해부터는 저의 채널 명칭이 이렇게 변경되었답니다. 여러분들에게 더욱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올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죽음이라는 조금 무거운 내용을 요약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는 모두 태어난 시점부터 죽음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일찍 깨닫게 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이미 모든 것이 늦었을 때 후회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 안식하고 명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첫 번째 이야기. 저자 오추 슈이치. 오추 슈이치 의사는 일본에서 호스피스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본 이바라키현에서 태어나 기후대학교 의학부를 졸업했습니다. 호스피스 의사는 말기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슈이치 의사는 일본 내과 학회 의사, 소화기병 학회 전문의, 일본 존엄사 협회 리빙웰 수용 협력 의사이기도 합니다. 일본 최연소 호스피스 전문의로서 교토에 위치한 일본 베프티스트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008년부터는 도쿄 마츠바라 얼번 클리닉에서 말기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저자의 서론 인사. 나는 말기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완화 의료 전문이다. 암 말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다. 환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고통이다. 따라서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약을 처방하거나 그 외의 여러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이를테면 고통 감소 전문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체의 고통은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지만 마음에서부터 오는 아픔은 달래기가 어렵다. 심각한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만나면 마땅한 처방전을 찾지 못해 속만 태운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환자가 고백이라도 할 때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다. 그저 벌거벗은 한 명의 인간으로서 마주 앉아 환자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수밖에. 그럴 때면 내 얼굴에는 먹구름이 들이운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은 후회가 적다. 죽음을 염두에 둔 사람은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알고 열심히 살아간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면서 실제로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에 선생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환자도 아주 드물지만 분명히 있었다. 첫 번째 후회.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당신은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건넨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신기하게도 이 말은 가장 익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장 입 밖으로 내기 어려운 말이다. 말을 하는 사람도 또 듣는 사람도 익숙해지려면 다소 시간이 걸린다. 특히 나이가 지긋한 세대에는 사랑해 라는 말을 1년에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마법의 언어, 고마워를 추천하고 싶다. 고맙다는 인사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을 전할 수 있을 테니까. 두 번째 후회.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누구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을 갈망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본 나로서는 마음 내키는 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사람의 도리에 벗어나는 일이 아님을 깨달았다.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남의 눈치만 살피며 가슴에 참을 인자를 새긴 사람들이 훗날 죽음을 앞두고 가슴치며 후회하는 광경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고 마음이 가리키는 이정표를 따른 인생은 세상의 잣대를 훌쩍 뛰어넘는다. 자유로운 삶은 존경을 받지는 못하지만 사랑받는다. 그리고 상쾌한 청량감을 선사한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 혹시 지금 당신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참고 또 참으면서 오직 타인을 위한 한평생 희생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일을 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라.
새로운 사랑을 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시도하라.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싶다면 오늘부터 노력하라. 우리가 살아 숨쉬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가슴에 돌을 아는 채 매일같이 앞만 보고 달린다면 마지막 순간 당신은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바로 지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보자. 하고 싶은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하자. 시간은 영원히 남아있지 않다. 괜찮다고, 이 정도면 참을만 하다고 말한다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이 되지 않길 바란다. 세 번째 후회.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저는 항상 제가 최고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흘러 넘칠 정도였죠. 게다가 삐뚤어진 독불 장군이라 남의 말을 잘 듣지도 않았어요. 나 혼자, 나만 잘났다고 믿고 살았어요. 지금 생각하니 너무 후회스럽네요. 다른 사람 얘기도 귀 기울여 제대로 듣고 주위를 좀 더 살피면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A 환자의 후회이다. 네 번째 후회.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저는 지금까지 친절도 선행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선생님을 보니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성공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쉽게 배반도 했고요. 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불행했을 거예요. 저는 오직 저만 알고 제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B 환자는 이렇게 후회했다. 창문 밖으로 향한 그의 눈가가 촉촉히 젖어 있었다. 눈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거렸다. 사람은 누구나 선과 덕을 갖추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하지만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질주한다면 그것은 빛을 잃는다. 만약 평소에 타인에게 잘못된 짓을 일삼았다면 마음을 바꾸어라. 친절을 모르고 지냈다면 지금부터라도 친절을 의식하며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다가가라. 선행과 친절을 베풀지 않으면 장담하건대 당신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 인생에서 백전백승을 외쳐도 죽음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 게 인간이다. 그렇지만 생의 마지막을 패배가 아닌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생각한다면 죽음이 마냥 두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얄팍한 처세가 아니라 타인에게 진심으로 너그러웠던 사람은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 자기 자신에게도 한없이 너그러울 수 있다. 삶에서 진정으로 베품을 실천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후회.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K는 범죄자였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다. 덮쳐오는 통증에 고통스러워하던 K가 어느 날 문득 내게 말했다.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선생님. 이런 저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며칠 뒤 K는 세례를 받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세례식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의 얼굴에는 공포의 기색이 역력했고 굉장히 불안한 상태를 보였다. K는 점점 더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후회하고 있었다. 이 세상이 끝난 후 저 세상으로 향한 문이 자신에게 굳게 닫혀 있음을 느끼는 듯 했다. 그리고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깨닫는 동시에 후회로 번복된 공포를 실감하는 것 같았다. 제가 지은 죄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후회합니다. 후회하고 또 후회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드디어 세례식 당일이 되었다. K는 이마에 성수가 뿌려진 순간 갑자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무릎을 꿇었다. 어허허허.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어깨가 점점 더 거세게 들썩거렸다. 세례식이 끝날 때까지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K는 세상을 떠났다. 그의 진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은 걸까? 먼 길을 떠나는 날 그의 표정은 더없이 온화했다. 나는 K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죄는 정말 지울 게 못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남이 보지 않아도 자신은 보고 있다. 그리고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다. 그러니 죽음의 그늘이 드리우면 지난날의 후회와 함께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가 가슴을 후벼 판다.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공포와 다음 생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이다. 언행으로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 역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위를 조금만 살펴도 알 수 있다. 좋은 의도일 때조차 상대방의 가슴에 생채기를 낼 수 있으니 어쩌면 사람인 이상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피하기란 불가능한 일일지 모른다. 도를 지나친 죄책감은 자신을 파괴할 뿐이다. 단지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도 나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형벌 때문이 아니라 죄를 범했다는 죄책감이 자기 자신을 공포의 구렁텅이에 빠뜨릴 것이다. 6번째 후회.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물론 평생 동안 꿈과 열정을 품고 사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다. 인간은 누구나 나이를 먹고 그렇게 늙어갈수록 무언가를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의 폭도 조금씩 줄어든다. 이런 잔인한 현실에서 꿈과 열정을 끊임없이 간직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수많은 장애물에 부딪히면서도 저 멀리 빛이 있음을 믿고 다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좇는 사람은 존경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커다란 감동을 선사한다. 많은 환자들이 자신의 소중한 꿈을 외면하고 중간에 꿈의 끈을 놓았던 자신의 모습을 후회한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지 못했더라도 그것을 향해 충분한 노력을 했더라면 후회는 한결 줄어들 것이다. 꿈과 열정이 없다면 인간은 단순히 생명을 소비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 사람이 태어나서 짝짓기를 하고 자손을 남기는 일, 또 살기 위해 먹고 자는 일은 생물의 기본 욕구에 지나지 않는다. 본능에만 충실한 인간은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생물의 원초적 본능을 훌쩍 뛰어넘을 때 가능하다. 이를테면 꿈과 희망을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 또한 간절한 바람을 이루기 위해 긴 시간 동안 그 소망을 천천히 데우는 정성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7번째 후회.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평안한 얼굴로 씨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죽음을 앞두고 생각하면 울고불고 화낼 만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매사에 너무 많이 걱정하고 늘 마음을 졸였던 것 같아요. 지금 같아서는 세상사를 좀 더 여유 있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젠 늦었죠.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태어나듯 똑같이 죽기 마련인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도 그 사람도 다 떠날 텐데요. 남을 시샘하거나 욕을 해봤자 전부 부질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어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모두 평등하게 세상을 떠나 흙으로 돌아가죠. 이 진실을 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그동안 훨씬 마음 편하게 살았을 거예요. 사소한 일에 그렇게 아등바등하지 않고 너무 걱정하지도 않으면서요. 8번째 후회.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 반드시 만나러 가세요. 산을 넘어 지금 당장 만나러 가세요. 이 구절은 일본의 작곡가로 유명한 사카모토 류이치의 철도원 노랫말이다. 나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한다. 평소에 나는 보고 싶은 사람은 꼭 만나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 또한 이런 생각을 제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 요즘 나는 이 말의 속내를 곰곰이 곱씹어 보곤 한다. 간절히 그리워했던 사람을 만나지 못했던 일, 사람을 향한 그리움 때문에 마지막 순간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꽤 많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 당장 보러 가야 한다. 슬픈 이야기이지만 보고 싶다고 머릿속으로 그리워하는 동안 이미 그 사람은 저 세상 사람이 되어서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나는 수없이 접했다. 이런 경험을 직접 옆에서 봐온 나조차도 보고 싶다고 그리워하면서도 정작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 너무 많다. 아마 나이가 들수록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사람은 홀로 태어나 홀로 떠난다. 어쩌면 인생은 고독한 여행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누군가를 갈구하는 게 사람들의 심리인가 보다. 당신이 눈을 감기 전에 떠오르는 사람은 분명 자신의 인생에 곱게 색을 입혀준 사람일 것이다. 이 특별한 사람이 부모 혹은 스승, 선배 등 연장자일 경우라면 자연의 섭리에 따라 자신보다 일찍 떠나기 쉽다. 당신은 그들이 그리워도 더 이상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죽음 앞에서 아무리 얼굴을 떠올려 본들
보고 싶은 얼굴은 이미 떠나고 없는 것이다. 그러니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건강할 때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라도 찾아가야 한다. 보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 생각만 하다가 놓쳐버린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또한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일기일회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떤 상대를 만나도 이 만남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그러하다. 찾아와 주기를 바라지 말고 직접 만나러 가라. 한 번의 만남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후회하지 않게 만드는 최고이자 최선의 방법이다. 현재는 영원하지 않다. 지금 이 순간도 다음 순간에 밀려 과거가 되고 만다.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고 그 흐름을 타고 세상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조금씩 변해간다. 누군가를 애타게 그리워한다면 시간을 마냥 흘러가게 두지 마라. 그 시간 속에서는 우연이라도 만남이 일어나기 힘들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당신이 먼저 연락을 해보자. 9번째 후회.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더라면. 요즘은 사랑을 마음이 아니라 물질이나 양으로 재단하는 시대인 듯하다. 많은 사람들이 명품 가방을 선물로 주고받으며 사랑을 확인하거나 두 사람한테 사랑 고백을 받았다는 등의 이야기를 자랑 삼아 떠벌린다. 이렇게 피상적인 연애를 즐기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정말 사랑했을까?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느끼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 분명한 것은 남녀의 사랑은 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상대방에게 늘 바라기만 하는 욕심과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애의 투영에 불과하다. 자신보다 상대를 먼저 챙겨주고 배려하는 희생이 바로 사랑인 것이다. 그들은 서로의 살아있는 감정을 솔직히 부딪혀가면서 숭고한 모습으로 사랑을 승화시킨다. 그리고 이 사랑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소중히 여길 때 아름답게 피어난다. 부디 기억에 남는 진짜 사랑을 하라. 뭐든 쉽게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일수록 마음에 오래 남기 마련이다. 연애도 마찬가지다. 너무 흔한 사랑은 충만함을 얻기 어렵다. 모든 면에서 인내를 가슴에 새겼던 윗세대와는 달리 오늘날 젊은이들은 자유분방한 삶을 만끽한다. 연애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들에게 너무 쉽게 사랑하고 쉽게 몸을 섞는다. 그러다 실증이 나면 다른 사람을 찾는다. 이런 사랑은 쿨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는 참 사랑을 느낄 수는 없다. 가벼운 사랑은 그만큼의 공허함을 동반한다. 하지만 상대방을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보고 변함없는 사랑을 주는 연애의 형태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이처럼 밀도 있고 무거운 연애는 숨을 거두는 순간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만큼 사랑스러운 기억으로 당신의 눈앞에 떠오를 것이다. 나는 장담할 수 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추억은 마지막 순간을 풍요롭게 해준다는 것을 말이다. 내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실제로 죽음 앞에서 옛사랑의 기억을 떠올리며 행복한 표정으로 고백하는 환자들을 많이 봤기 때문이다.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떠날 채비를 해야 할 때 마지막 가는 길을 밝혀주는 아름다운 등불이 될지도 모른다.